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박수홍 씨가 과연 법적으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연중 라이브에서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. 그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족끼리 일어난 어떤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이 의유를 하기보다는 가족 내부에서 해결을 해봐라 이런 취지의 가족 간에는 재산 범죄가 성립을 하더라도 이 처벌, 형을 면제를 해준다는 그런 규정입니다. 통과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된 고소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. 친고죄라고 하는 건데 친고죄의 경우에는 이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이게 피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지 이게 그 고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만약에 이 고소 기간을 6개월 넘겨서 도과를 했다고 하면 박수홍 씨 개인이 피해자인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,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박수홍 씨가 소속되어 있었던 회사, 이 소속사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개인 박수홍 씨가 피해자라고 하면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지만 만약에 법인이 박수홍 씨 소속 법인이 피해자라고 하면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이런 점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. 또 지금 이 친형이 대표이사의 어떤 책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한 어떤 이익을 취득한 정황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. 민사적으로도 그렇고 형사적으로도 그렇고.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박수홍 씨 형이 일한 것에 비해서 부당하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갔다거나 아니면 박수홍 씨에게 뭐 얘기한 것과는 다르게 이익을 취한 부분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뭐 형사적으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든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. 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를 봐야 돼요. 첫 번째로는 이 입증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집행 가능성이에요. 입증을 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증거 싸움이거든요. 증거가 많이 모여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지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. 또 이렇게 해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을 집행하는데 집행 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재산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보전 처분을 통해서 어떤 다른 은닉을 한다거나 다른 데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그런 빠른 대응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또 이번 일로 화제가 된 박수홍 씨 조카의 발언에 대해서도 법적 가능성 확인해봤는데요. 지금 민법에 따르면 민법에는 상속 순위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. 첫 번째 순위는 우선 직계 비속과 배우자고 2순위가 이제 직계 존속, 3순위가 형제 자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뭐 4순위도 있고 나중에는 국가까지도 가게 돼요. 그런데 지금 박수홍 씨 같은 경우에는 싱글이잖아요.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. 만약에 이 경우에 박수홍 씨가 사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재산이 직계 존속 2순위자인 어머니에게로 가게 될 수 있고, 만약에 어머니도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3순위인 형제 자매, 그러니까 이 친형에게도 돌아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.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박수홍 씨가 뭐 유언을 통해서 다른 데 기부를 한다든가 재산이 이제 상속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법에는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. 만약에 박수홍 씨 형이 유류분을 주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원래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은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.